황제천의 선비 이야기. 오늘은 회헌 안양의 6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헌 안양이 어떤 사람인가가 먼저 궁금할 것 같아요. 영주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겠지만은 또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사 교과서에 고려 말의 성리학의 도입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회헌 안양이라고 하면 우리 조선 유학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유학의 고려 때 인물이지만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선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니까 그쵸. 우리나라 유학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뭐 조선은 또 그 고려를 갖다가 그냥 뒤엎었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어받은 거니까요. 불교 중심의 나라이든 고려에서 유교 중심의 나라인 새로운 나라이기도 하니까요. 회헌 안양 성리학 도입. 근데 성리학은 유교이거든요. 좀 전에 김 기자 얘기하셨듯이 유교인데 왜 또 성리학이라는 게 있지? 학생들은 또 그걸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나이 든 사람은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또 그걸 갖다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성리학. 이미 유교라는 것은 고려에서도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 유학적인 그런 개념을 많이 도입해갖고 그런 제도를 많이 도입해갖고 고려 성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학자였다 그렇죠. 하더라고요. 고려 성종 같은 경우에도. 네. 성종이란 말 자체에서 굉장히 업적이 많았다는 그렇죠. 그런 이미지도 들죠. 그 시호를 그분의 업적이 많았기 때문에 성종이라고 했었던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유학이 이미 있는데 왜 도입해? 라는 거에 의문을 가져야 하거든요. 네.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유학이긴 하지만 유학을 갖다가 다시 재정립한 거라고 봐야 해요. 그렇죠. 성리학이란 말 자체가 보면은 성자가 어떤 성질이라든가 이제 그런 뜻이고. 제가 보기에는 공자 유학이 거의 1000년 동안 소위 말하는 벽장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꺼내 드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주의가 아닌가 싶고 그 주의의 소위 그 철학을 받아들인 게 안양인 거죠. 그렇죠. 안양인 거고 또 그 안양의 기본 철학을 조선에서 진짜 제대로 펼친 게 바로 정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단순히 큰 나라에서 당시에 원나라죠. 원나라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이제 중앙 정부를 만들었죠. 그게 4대 사상 때문에 들어왔다기보다는 회헌 안양은 자기가 사는 고려가 정말 피폐해져 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어떤 걸 도입해야 할까 고민이 엄청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근데 마침 원나라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원나라는 자주 왔다 갔다 했죠. 원나라에 갔을 때 성리학 책을 갖다가 보고 바로 이거다. 그렇죠. 라고 했던 거는 단순히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던 원나라에 기본되는 그런 철학이 성리학이다. 이래서 들어오려고 했다기보다는 당시에 고려랑 너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런 거죠. 예, 성리학이란 것 자체가 회암주의가 정말 망해가던 자기 나라를 뭔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만드는 그렇죠.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당시에 회암주의가 살았던 당시에 보면 주로 남송에 살았죠. 그렇죠. 남송이라는 거는 북송, 남송 이런 의미인데 남송이란 말 자체가 이제 당시에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외부 이민족의 침략에 점점 밀려가서 남쪽까지 밀려갔던 그런 뜻이거든요. 네. 남송, 북송이 이렇게 별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이 나라를 또 자기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치열한 고민 끝에 새로 파고든 게 이제
당시로서의 신유학이죠. 그 실제 성리학이란 말 자체가 어떤 성질의 이치를 갖다가 밝히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로 봐서는 좀 개혁적이죠. 기득권 세력한테는 위협이 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주의가 사문난적을 한 건데 그 사문난적을 했는데 조선 초기 중기까지만 해도 초기는 그랬겠죠. 중기쯤 오면 사문난적을 또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리학도 또 보수화돼서 그렇죠. 기득권화 관료화됐었고 제가 보기에는 조선 말에 실학이 들어오는데 실학이 어떻게 보면 다시 성리학을 정립하는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혁명적이고 개혁적이라 하는 것들도 또 시간이 흐르면 또 그들이 보수가 된다는 그렇죠. 게 참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던 분들이 나중에 임종시 그때쯤 되면 유언 같은 걸 남기는데 내 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죠. 내 말을 믿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 얘기를 갖다 한 거는 뭔가 하면 내가 요 말을 갖다가 썼던 거는 그 말을 쓰는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환경에서 내 말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성리학도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도구마로 빠지고 또 실학이란 게 나오고 그랬던 게 맞을 것 같아요. 보면 고려 당시에 남송이 이민족의 침입,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침입이죠. 이민족의 침입이란 것 자체도 보면 어떤 중국적인 입장에서 하는 말인데. 그렇죠. 중국 사실 천지가 이민족인데 뭐 한족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침입으로 나라가 짜부러들고 또 당시에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만한 어떤 종교 도덕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게 거기 도교 이런 것들이 타락을 갖다 하고 또 전쟁을 통해 갖고 힘을 키운 군벌들의 입김이 또 강해지고 네. 그리고 쭉 내려 송나라의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 귀족 세력들이 뭐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뭐 강이나 산을 경계로 땅을 점령하고 그렇죠, 있다. 사실은 뭐 그랬죠. 네. 고려 말에 바로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피폐한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 주의가 성리학을 만든 게 바로 와 이게 고려에 그렇죠. 고려가 딱 맞는 상황이었죠. 네. 해운 난양으로 봐서는 와 내가 새로 연구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게 있었네 하고 갖고 오는 거죠.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네. 딱 맞는 벤치마킹 대상을 발견한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 고려 보면은 그 강력한 그 몽고의 침입이 뭐 16차례, 17차례 뭐 몇 차례인지는 좀 거긴 학술적으로 논쟁이 좀 있어요. 뭐 잠깐 왔다 간 경우도 있고 빼냐 마냐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하튼 20차례에 가까운 몽고의 침입 거기다가 고려를 지탱해 왔던 고려라는 게 이제 왕건이 지방 세력들을 호족들을 갖다가 끌어들이면서 이제 형성됐던 그 귀족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나라의 땅을 차지하고 당시에는 농경 시대니까 땅을 가진 게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고려의 융성을 갖고 왔던 정신적 기반이던 불교 성직자의 타락이죠. 불교의 타락이 아니라 그렇죠. 불교 성직자의 타락. 또 이제 군벌 정권이 무너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아직도 군인들이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 남송의 시대와 어째 그리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양 선생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딱 조건이 된 거고. 이게 완전 유레카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지 않으면 뭐 받아들일 이유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게 받아들이는데 재미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책을 그냥 많이 사와서 퍼뜨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성리학 책을 베껴. 자기가 직접 그 방대한 걸 갖다가 예전엔 베끼기 위해 또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그렇죠. 방법이었거든요. 아마 베끼면서 공부하면서 실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당시에 고려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도 치열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관료였으니까
관료란 게 이제 더구나 뭐 지방 관료도 하고 중앙 정부 관료도 하면서 자기가 했던 업무와 연결시켜서도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걸 성리학을 도입을 갖다 해갖고 와서 물론 당시에 이미 성리학이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이걸 갖다가 국가 차원의 정규 교과목으로 넣자. 이것도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국자감에다가 넣고 그랬는데 그거 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좋아 넣었다고 쳐. 뭐 이제 국자감에도 넣고 또 각 지역의 공립기관, 공립학교들 거기에도 이제 교과목으로 넣어야 하는데 공부하러 올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관한 기록들이 있어 보면 너무 가난해 갖고 내가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지만은 나 갈 수 없다. 부모가 굶는다. 이런 식이죠 보면은. 장학금을 줬어야 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가가 못 도와주니까 학생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평민계층들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국가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거고 그렇죠. 최소한 기본적인 거는 부모들이 지원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지원할 여건이 안 되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소위 옛날에 이제 중인은 이제 상인에 들어가는 건데 상인은 요즘 말로 하면 쌍놈이에요. 그렇죠. 그 쌍놈이란 게 원래 나쁜 말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 어떤 보통 사람이란 뜻이니까. 보통 사람이죠. 그렇죠.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던 그러니까 노비가 아니죠. 이제 그런 사람들도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실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 갖고 그러면 장학금을 주자. 그 장학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거 피폐한 백성들한테 세금으로 걷어서 장학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나마 고정급을 받고 있는 관료들한테 내자. 그 임금도 나도 낼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왕조 국가니까 왕이 명령하면은 쫙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뭐 위에서 명령한다고 다 따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왕조 국가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사실 왕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를 못했어. 물론 뭐 몽고나 이런 나라들 다른 나라와는 또 다르게 우리나라는 왕이 정권을 휘두르기가 좀 힘든 그런 그렇죠.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니까 엄밀한 얘기 보자면 사대부 힘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렇죠. 강해서 사대부라는 왕이 뭐 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 이제 유교 개념에서 사대부인데 그 위에 가면 이제 또 다른 호칭으로 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고려도 사실은 뭐 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정권을 휘둘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뭐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모든 공무원이 돈을 냈어. 근데 요즘은 이제 돈을 냈다 그러지만 옛날에 뭐 물건으로도 그렇죠. 내고 다양하게 쌀로 내고 뭐 그랬겠죠. 냈죠. 그리고 당시 화폐로도 내고. 근데 반발이 있었어. 그 반발 중에 하나가 기록상 내려오는 게 이제 군인의 반발이에요. 나 군인인데 이게 지금 성리학 교육시키는 거는 군인이 아니잖냐. 그렇지. 근데 나도 내가 내야 해. 당연한 항의였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걸 설득을 해. 실제 보면은 우리나라는 교육 자체가 보면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게 아니거든.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도움이 되는 공적인 일을 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육 지원을 갖다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등록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뭐 심지어 기숙사비도 안 받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갖고 만들었어요. 그 이제 양형고 서막전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양형고 서막전 회원안양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모든 공무원이 출연한 장학재단 요즘 말로 하면은 공무원 장학재단이에요. 네. 공무원 모든 공무원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출연한 장학재단이다. 이거 어쩌면은 세계에서 유례도 없고 지금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지금도 그런 게 없을 것 같아. 그런 네. 장학재단이. 네. 지금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도 절대 못합니다. 지금도 절대. 현실은 지금도 못합니다. 예. 네.
정말 회원 안양은 굉장히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그런 걸 도입을 했고 그걸 갖다가 실제 그 패러다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그렇죠. 패러다임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모든 결정을 할 때 뭐 주로 이제 공적 결정이 중심이겠지만 공적, 사적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집단적으로 할 때 또는 뭐 중요한 개인적인 결정을 할 때 어느 기준을 쓰느냐 하는 거예요. 성리학의 기준을 둔다. 이거 그러면 이제 성리학이 패러다임인 거죠. 그 전에는 다른 패러다임이었는데 그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내가 막 제자 양성해봐야 몇 명 가르치겠어요. 요즘같이 온라인 시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공교육 기관을 통해서 이걸 퍼뜨린다. 뭐 그러면서도 이제 또 개인적으로도 제자를 양성하고 할 수 있죠. 그 공교육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장학 시스템을 갖다가 정말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장학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었고 그걸 갖다 실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자기도 강의를 갖다가 하죠. 그렇죠. 거기에서 수많은 학자들 사실 학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교수를 가장 모델로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학자들이면서 직접 공적인 업무를 맡고 하는 사람들이죠. 보면은 뭐 그러다가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의견이 막 달라갖고 때로는 유배도 가고 그 드디어 했어. 근데 회원 안양이 도대체 성리학을 도입해 갖고 퍼뜨렸다는 거 왜 회원 안양이 어떤 말을 했고 사람들하고 어떤 소통을 했고 여기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럴 거예요. 한국 전반적인 정서가 예전의 기록들을 잘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근자에도 마찬가지죠. 30년 지나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실제 많잖아요.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기록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역사는 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왕조 정도의 역사만 남아있는 거지 소위 민초들의 역사나 벼슬아치들의 구체적인 자료들은 그렇게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남아있는 게 현실 불가능한 구조였죠. 어쩌면은 뭐 자기가 뭐 어떤 걸 갖다가 생각하는 글을 갖다 안 썼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다만 어떤 시라든지 또는 누구한테 편지를 갖다 보내거나 이런 거는 분명히 많았을 텐데 그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는 그 뒤에 계속 바뀌면서 원래 이렇게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정권 들어서거나 하면은 그렇죠. 뭐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뭐 또 자손들이 흩어질 수도 있고 그걸 보관을 갖다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회원 안양은 죽고 나서 뭐 거의 바로 문묘 당시에 그러니까. 고려 문묘에도 배양이 됐고 조선에 넘어와서도 이제 그러니까. 배양이 됐던 인물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특별히 따로 문집이 있거나 네,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만들지는 그렇지 않았던 않으면 것 같아요. 사실은 후손이라고 해도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유일하게 이제 국자감 학생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서울대학교 학생이겠죠. 네. 그 서울대 학생들에게 남긴 당부의 말. 그건 남아 있습니까? 네, 그거 몇 줄. 몇 줄만 남아 있고. 몇 자만 남아 있죠. 네. 이제 그 말을 제가 썼던 게 있는데, 요 국자감 재생 성인 지도는 불과 일용 윤리이다. 위자 당효하고 위신 당충하고 예의 제가하고 신이 교붕하고 수기 필경하고 입사 필성 이기이니라. 제가 해설할 수 있습니다. 해설 한번 해볼까요? 예, 성인의 도는 일상의 윤리에 불과하며 자식으로서는 마땅히 효를 해야 하고 신하로서는 마땅히 충을 해야 하며 예로서 집안을 다스리고 신으로 벗을 사귀고 자기 수양은 반드시 경으로 하고 일을 하면은 반드시 성으로 할 따름이다.
번역했습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하셨는데 사실상 그 정확하다 하지만은 이해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 같아요. 네. 그게 뭐 사람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효라는 게 무엇일까? 이게 글자 하나하나가 예전에는 보면 그 글자가 이게 왜 만들어졌지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죠. 그러니까요. 제가 갑자기 글자 얘기 나와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 양 선생님 풍기 사시잖아요. 네. 풍기가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풍자라는 게 그게 노래 밑에다가 공두가 붙어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콩이 그러니까 풍년이죠. 풍년이 들어서 풍년가를 부르는다. 이런 게 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기라는 거는 콩풍년이 들은 풍년가를 부르는 터라는 뜻이니까 반대로 보자면 풍기가 굉장히 콩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콩의 고장이다 그런 뜻인데. 그거는 이제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이제 풍기의 풍자는 원래 이제 지금의 풍기 땅이 아니라 지금의 예천 땅에서 그렇죠. 정확히 보자면 지금 이름이라서. 은평이죠. 은풍. 예, 은풍 맞아요. 지금의 은풍이니까 은풍현이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예천구 효자면 은풍면 지역이죠. 그렇죠. 은풍면 지역이 그것도 은풍이긴 한데 하여튼 뭐 풍자라는 게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콩이 풍년이라서 풍년가를 부르는 터다. 네. 아주 재미있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예. 근데 이제 그게 또 풍자가 또 다르게 해석되기도 해요. 그 이제 콩두자가 어떤 모양인가 하면은 그릇 모양이기도 해요. 그런 모양. 그릇에 이제 풍성하게 차려서 신에게 올린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뭘 많이 담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이제 예라는 글자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 신에게 이렇게 뭘 갖다가 바치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예라는 게 신에게 바치듯이 자기와 이제 접촉하는 사람 뭐 이런 걸 할 때 예를 갖다가 차린데 그만큼. 그냥 뭐 사람에 대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뭘 바치듯이 하는 자세 같으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거네요. 적어도 미움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신에게 소위 말하는 예를 다하는 터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또 엉뚱한 얘기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성인지도 불과 일용윤리라는 말이거든요. 네. 성인의 길은 네. 그러니까 성인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인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자기 성인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만 지키면 돼 이런 뜻이에요. 몇 가지만 매일 실천하면 그걸로 끝이야. 뭐 이제 체질화 시키면은 그걸로 끝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요즘에 사람들한테 성인 그러면은 세계 4대 성인 이거부터 떠올리더라고요. 4대 성인. 예, 뭐 이제. 그건 사실은 일본식 장난 아니에요. 일본식 조 장난일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이건 전부 다 일본 사람들 만든 거거든요. 세대 상인 내 느낌이 세대 4대 성인이라고 한 것도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논리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종교의 창시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동양 의 유교, 그러니까 공자, 서양의 기독교 하니까 예수, 저 아랍 중동 쪽에 뭐 이제 마호메트.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만들고 조어들을 만들고 그런 그 상징들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회나 뭐 회사 이런 말 전부 다 일본 말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식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건데 저는 뭐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뭐 음악의 아버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채 뭐 이런 말도 다 일본 말이거든요. 다 일본 말인데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옛날에 조상 때부터 쓰던 말은 정작 국어 사전에 없죠. 그렇죠. 일본에서 들어온 말들이 국어 사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물론 저도 가끔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안 갈 때가 있긴 한데 어떨 때 보면 뭐 저거 일본 말이 아침에도 방송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누가 진검승부했다 해서 진검승부 일본 말 진켄쇼부라고 해서
그렇지. 그거 그대로 옮겨놓은 네, 거죠. 그래서 일본 말로 그냥 칼 들고 싸움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일본 말인지 알고 쓰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문화라는 말도 그래요. 그렇죠. 문화라는 말이 우리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어요. 네. 문화 옛날에 그런 문화란 말 안 썼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뜻이 갖고 있는 말에 딱 해당되는 거는 풍속이라는 그렇죠. 말을 풍속 썼죠. 맞아요. 풍속인데 그런 것들 보면서 야 제가 알게도 모르게 저도 굉장히 일본말 말 쓰는데 놀란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저거 보면 한국말 아닌 것 같은데 일본말이더라고요. 그 옛날 선비들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성인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 그러면은 또 사람들은 구분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성인 바로 밑에는 뭐예요? 저는 말이 밑에 뭐냐고. 네, 그러면 이제 그 금계 황준양의 문집 금계집에 보면 현인이래. 성인 밑에 또 현인. 현인. 그러네요. 현명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현인 밑에는 또 뭐야? 그러네. 그러니까 길린이야. 기린도 있고. 그러네. 재수 그러니까 나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기린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사이가 나쁘면 기린이란 말 안 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그래 재수 좋은 사람이야. 근데 재수 좋은 거는 그 개인적인 그 사람이 갖는 재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재수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럼 기린 밑에는 뭐야? 선인이야. 그 선인. 착한 사람. 그러니까. 그럼 그 밑에는 뭐야? 그 밑에는 그냥 공부 안 한 사람이야. 일반 범인이겠지 범인. 네. 일반 범인이겠지.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은 성리학이죠. 성리학 공부를 하면은 최소한 착한 사람의 반열에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네.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도 보니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사람이 깨우쳐야 착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동물적으로 살긴 하지만 누구나 다 동물적으로 살 수 없고 사람답게 사는 게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끊임없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그렇죠. 바로 현명하고 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공부라는 거 자체가 이제 요즘 오염이 돼 갖고 공부하면 학교 공부만 그냥 수험 공부만 생각하는 거죠. 시험 공부. 그렇죠. 수험생 공부만. 실제 공부라는 거는 이제 사회를 밝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의 나를 포함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갖다가 높이는 게 공부거든. 근데 요즘은 뭘 외워갖고 몇 점. 그렇죠. 수능 사회선따로 잘 찍으면 0.1% 수준 이런 걸 공부라고 하는데 시험 끝나고 나면 다 까먹어 버리는 그런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암기의 그거죠. 물론 선비들도 암기를 갖다 중시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대단한 암기 강요를 했는데 한 번 보고 나서 돌아앉아서 외워봐. 근데 실제 옛날엔 그것도 연습을 하면 가능하대요. 그렇죠. 그건 나도 실험을 해봤어요. 거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어쨌든 근데 한번 외운 거는 그거 갖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 선비들의 공부 방법이었어요. 자기 주도형 공부를 갖다가 하는 거죠. 어쨌든 그 공부라는 말 뜻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뭔가 하면은 공부라는 거는 중국말로는 뭐라고 발음할까요? 모르겠네요. 중국어는 뭡니까? 다 아는 말이에요. 뭐요? 아주 익숙하게 꿍푸예요. 꿍푸. 꿍푸구나 공부가. 예, 꿍푸란 게 계속 반복하고 숙련하고 또 단계를 높여갖고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게 공부예요. 보면은 체질화라는 뜻이죠. 내 몸으로 체질화. 그거는 이제 수련이라는 말도 이제 그거죠. 보면 수신. 선비들이 수신이란 말을 갖다 많이 썼죠. 수신이 공부예요. 보면은 숫자는 수련회 할 때 이제 숫자고 신은 제가 좀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애들부터 80대까지 수신할 때 신이 수는 수련회 할 때 숫자예요. 그러면 신은 정신 신자일까요? 몸 신자일까요? 물으면은 대부분이
정신신자래요. 근데 몸신이에요. 내 몸에 체질로 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내 몸에 체질을 하는 거. 예. 그게 이제 공부죠. 그게 일용윤리다 하는 거다 보면은 공부고 수신이고 내 몸에 체질로 하는 거죠. 그 6가지만 체질로 하면은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 이런 거죠. 그 중에 가장 앞세운 게 이제 효예요. 효. 우리 인성교육진흥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아 그래요? 인성법 진흥법이 있어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2015년도에 2015년도. 제정이 돼 갖고 5월달에 제정이 되고 제가 시행은 무식해서. 7월달. 아 벌써 15년도 2015년도만 10년 넘은 거네요. 10년 정도 됐죠. 아 그렇구나. 인성교육진흥법은 의무 조항이 있어요.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노력해야 된다. 실천해야 한다. 이걸 법적 의무 조항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에서도 보면 선비 관련 막 강좌들이 있죠. 아 굉장히 그게 의무 조항이라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군요. 그 의무 조항이에요. 영주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이다. 전국이 다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영주가 선비에 관해서 좀 더 포인트를 갖다가 두고 있는데 요즘은 여러 군데에서 또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실제 보면은 인성교육 하는데 적어도 우리 걸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비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은 전망이 밝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놀라운 뉴스네요. 사실은 선비라고 하는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리타분한 구시대 유물이 아닌가라는 영어로 생각을 아웃 오브 데이트죠. 들은 사람 드는데 인성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다, 미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선비에 대해서 이미지가 이제 올드하다, 구식이다. 그렇죠, 좀 그런 측면이 있죠. 또는 아웃 오브 데이트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 선비라는 사람들의 보면은 비전은 늘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선비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선비죠.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 걸어 다니던 길을 갔다가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 길을 만들었다. 이거는 새로운 세상을 만든 거죠. 그렇죠. 예. 또는 뭐 이제 뭐 맨날 교실에 모아서만 공부하던 것을 갖다가 온라인으로 해갖고 뭐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그 요즘 전국 어디나 전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그렇죠. 공부가 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영주 FM에 나왔던 프로그램도 시간 지나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시간 들어서도 외국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 아들도 듣고 있습니다. 아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는 걸 만든다. 그렇죠. 이것도 새로운 세상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선비예요. 김 기자도 선비예요. 저는 뭐 유학하는 선비는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선비 기독교인 같은 사람이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으로는 올드하다. 이제 옛날에 나왔던 말이니까 올드하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말을 우리가 다 쓰고 있는데 새로운 말도 있지만 그걸 전부 올드하다 해서 배척할 단정 짓는 거는 조금 문제가 아니죠, 있겠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살다 보면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마치 현재가 그냥 미래를 밝혀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현재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 또 미래가 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또 끊임없이 과거를 분석하고 혹은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를 알차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도 하이니 법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보면은 과거의 거 다 쓸모없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게 이미 과거에 몇 개가 있어. 정해져 있죠. 맞아요. 네, 있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통찰력을 누가 발휘하느냐.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제가 신문을 굉장히 정독해서 보는 사람인데 신문을 뭐 4-5개 요즘은 바빠서 못 하지만 신문 4-5개 정독해 보면 정말 뭐 일주일 앞 한 달 앞은 대충 보여요. 왜냐 왜 보이냐 하면은 경제 기사나 정치 기사 이게 좀 내일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저는 사실 뭐 누구랑 말하지 못하지만 대충 보이는 이유가
한두 달 신문을 보면 흐름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렇죠. 흐름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미래가 전 대충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문 매일 보면 모든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크게 빗나갈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신문에 나오는 팩트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논조의 변화도 그렇죠. 이제 볼 그런 수가 것도 볼 수 있는 있다고 거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신문 보기를 저렇게 뭐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신문을 유독하게 잘 보는 게 바로 세상을 최소한 뭐 한두 달 앞 혹은 뭐 며칠 앞을 제대로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뭐 제가 무당이나 주술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1년, 2년 앞을 보지는 않지만 신문이나 그 정보들을 자세히 분석하면 정말 우리 가까운 미래라는 게 뭐 보름 앞 한 달 앞은 대충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가 있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 사람입니다. 그게 공부지. 네, 맞아요. 그게 공부입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기성세대 이게 이론이라는 게 그래 보면 이론이란 거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내용은 전부 과거에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뭘 갖다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하냐. 후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러니까 선비들이 가장 두려워한 거는 후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 것인가. 후세의 선비들이.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였어요. 그렇죠. 나 우리 그 할배 문집을 갖다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자주 나와. 그렇죠. 사실은 후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건 사실은 굉장히 비굴하고 나쁜 삶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과연 내 자식이나 내 손자들이 봤을 때 이게 내가 정당한 삶인가 혹은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거침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거침없는 삶을 산다는 건 도리어 보자면 인간 사회나 세상에 해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참 보면 선배들은 그걸 갖다가 뭘 얘기를 할 때도 참 심사숙고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효를 갖다가 회원 안양은 효를 가장 6가지 중에 효를 가장 으뜸으로 봤거든. 맞습니다. 저도. 근데 회원 안양의 후배들 이렇게 보면은 소위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 보면 늘 효를 앞세우죠 보면은. 근데 인성교육진흥법은 예를 앞세우더라고. 예. 예 다음에 효가 들어가. 그렇죠. 선비들은 효를 갖다가 그렇죠. 예, 더 앞세우는데. 옛 사람들은 효를 앞세웠음을 불구하고 지금의 법은 마치 예를 앞세우고 있다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은 어폐가 있는 거죠. 뭐 이제 법은 물론 뭐 이해는 할 수 있죠. 이제 법이란 거는 사회를 갖다 대상으로 하고 사회를 대상으로 하니까 예죠. 효는 이제 가정의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실은 집안의 효가 세상에 사는 사람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을 그렇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효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효라는 게 뭐 그 글자 그대로 보면은 나이 든 사람을 그 자식 되는 이가 이렇게 치고 받드는, 그렇죠. 받드는 그런 형상이에요. 이거 뭐 안고 있다는 그런 거죠. 모시고 그런 건데. 그게 이제 효자인데 뭐 효 사회적으로 단절된 게 아니거든. 가정이라는 거는 거 보면은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죠. 가장 기본 단위이기도 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각 여러 가지 사회 단위들이 있을 수 있죠. 가정 뭐 지역 사회 학생들 같으면 학교도 있을 수 있겠고 지역 사회 그다음에 뭐 경상북도 뭐 대한민국 그렇죠. 뭐 아시아 전 세계 뭐 이제 이렇게 해도 뭐 편의에 따라서 나누는 건 다양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되는 이제 단위 그게 이제 가정이니까 가정에서 노인을 갖다가 이렇게 받든다 이거는 꼰대를 갖다가 무조건 받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은 약자를 갖다가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이 더 강해요 보면.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 위에 부모들은 노자들은 이게 보살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늘 자식이 어디 나가면은 불안해. 내가 못 보살피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뭐 나갈 때는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왔으면 그렇게 알리는 거. 갔다 와서는 다녀왔습니다. 이게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도 잘 안 되는 거는 어쩌면은 우리 가정에서 그런 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 저도 제 아들한테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꼭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 돌봐야 될 사람은 어린 아이와 또 집안에 있는 여인들하고 그다음에 나이 든 어르신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은 꼭 돌봐야 되는 거 확인하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제가 늘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 중에서 혹시라도 뭐 내 주변에는 없지만 고아가 된 사람 혹은 뭐 과부나 호래비가 된 사람 할머니들 중에서는 또 혼자 사시는 분 이런 그렇죠. 분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집에서부터 이제 그런 게 쌓이면은 나가갖고 뭐 길 가다가 그렇죠. 예, 힘들어하는 분을 부축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이 집 길을 못 찾아갖고 할 때 안내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이게 보면은 사회가 발전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약자를 보호해야 하거든. 그렇죠. 그게 뭐 대동사회의 가장 중요한 한 단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성의 기본이 효에 있다는 예. 그런 그게 근데- 대동사회에 가는 길이다. 근데 효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갖다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냥 뭐 부모가 부모한테 잘 보인다 이걸 갖다 효라고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이거는 그 효 중에 하나이죠 보면은. 그러네요. 예.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실제 보면은 예전에 보면 가정에서는 뭐 시례교를 갖다가 한다 그랬는데 뭐 시와 예를 갖다 가르친다 그랬는데 그 시라는 게 보면은 시경의 시자죠 보면은 그 시경이 뭔가 하면은 옛날에 가장 우리가 이제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뭐 유행가 같은 거예요. 팝송이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300개 정도 이제 모아 놓은 게 이제 그 시경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뭐 집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인간 사회의 이상향 그러니까 패러다이스를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자식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공적인 일을 할 때도 그런 패러다이스를 갖다가 추구할 수 있는 그걸 갖다 비전으로 삼을 수 있고 물론 뭐 비전으로 삼는 건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뭐 달 날아가는 뭐 우주선을 만들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학교에 가고 학생들을 갖다가 양성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그런 거지만은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패러다이스를 갖다가 그 상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효라는 게 그냥 뭐 부모님께 그냥 잘하는 것도 방법이 참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충 얘기 좀 하시죠. 예. 충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충이란 거는 이것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아요. 충은 임금에게 그냥 무조건 충성. 뭐 그러니까 무조건 충성하는 건 딸랑이가 충성이 아니죠. 딸랑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부의 모습 보면 딸랑이지 그게 충성이 아닙니다. 거기 뭐 고려의 절신 그러니까 고려를 위해서 자기 정절을 지킨다 뭐 해갖고 나는 조선에 협력 안 해.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을 충이라고 하고 단종 절신해요. 단종을 위해서 그냥 나 벼슬 던지고 뭐 그렇죠. 영주로 낙향했어 아니면 처가인 영주에 왔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충이란 거에 기본은 보면은 결국 사회를 갖다가 발전시키는 거예요. 실제 보면은 임금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했거든요. 조선의 기록을 갖다가 보면은 그 머리가 터질 것 같을 거예요. 노는 시간도 없이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게 보면은 결국은 나라를 갖다가 발전시키는 거지. 나라라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뭐 옛날 말로 하면은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걸 임금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사실 그 임금의 가장 큰 의무라는 거를 모르는 임금도 많았지만 신하들도 많았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이상한 왕도 나오고 이상한 신하도 나오게 된 그래서 거죠. 임금이 또 큰 나라를 갖다가 지가
세세하게 못 살피니까 목민관을 파견한 거고. 예, 목민관인데 목민관 파견은 이게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은 분우백리라 그래요. 백리를 나눠서 뭐 통치한다 지배한다는 예, 뜻이죠. 임금의 걱정이 있어. 이게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못 보니까 자기의 걱정거리를 백리 단위로 나누어서 내 분신을 파견한다. 이게 이제 분우백리예요. 분신이구나. 예, 그 분신이에요. 그렇군요.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목민관이라 그러죠. 목민관 하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목동 뭐 양을 돌보는 사람처럼 백성을 돌보는 사람. 근데 아니 백성이 요즘 주인인데 뭘 돌봐. 그렇게 할 수 있죠. 백성이 주인인 세상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백성이 주인이다 하는 거는 요즘 시대의 관념이고 좀 추상적인 관념이기도 한데 이제 그걸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제 투표라는 게 생겼고 또 요즘 와서는 뭐 역시 맹투표겠지만 온라인으로 뭐 의견 개진을 한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하죠. 분우백리. 여하튼 충이란 거는 백성들을 위한다는 데 가장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 하는 거죠 보면은. 그게 결국은 공적인 일에 많이 마음을 갖다가 두는 거죠. 그게 나중에 중국에서도 이 충이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 왕조로 바뀌면서 임금 개인에 대해서 그냥 임금이 나쁜 놈이라도 이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이걸 갖다 충신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고 이런 왜곡되는 기간이 그러니까 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마치 그걸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 복종하는 걸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친구들 진짜 어떻게 보면 간신들이 그 간신들이 그렇죠. 행행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행행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였죠 사실은. 그 충 정말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뜻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 네, 제가 몇 전에 그 국정감사 할 때 보니까 우리 저 시인 조지훈 선생 아들 셋째 아드님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외교부 장관인데 정동영 의원이 그 외교부 장관 다그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 할아버지 재헌 의원도 했고 그 독립운동가 하신 분인데 그 당신 아버지는 4.19 때 민주화를 위해서 좋은 시도 쓰신 분인데 당신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왜 이런 정부에서 직소리도 못하고 외교부 장관 하고 있냐라고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 이 시대의 중성이 뭔가에 대한 뭐 부모가 잘났다 해갖고 자식이 잘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이 시대의 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고 아버지는 명색이 의기 있는 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냥 이런 시대의 외교부 장관을 하고 있다. 몰라, 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 그 영주의 무슨 마을이 외갓집이죠. 외갓집 그렇죠. 그런 분인데 조지훈의 처가. 네, 그 사람의 외갓집이죠. 네, 좀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왠지 조금 애잔한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저도 충성이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그런 계기입니다. 이 회원안양은 효 다음에 충 다음에 예. 예를 또 강조하셨죠. 예. 예라는 게 보면은 예로서 집안을 다스린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죠. 실제 보면은 이때 집안은 이미 효의 집안을 갖다가 넘어선 거죠. 좀 더 이제 더 넓은 그렇죠. 범위로. 효의 기본은 되니까 예, 그렇죠. 이제 예로서 집안을 다스린다. 좋은 얘기네요. 예, 예자 자체가 그 변을 갖다 보면은 이렇게 앞에 이제 신자가 들어있고 그 뒤에 이제 뭐 풍자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분기에 풍자가 분기에 풍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풍자가 보면은 사실상 이제 뭐 변두 뭐 어떤 제례할 때 변두 이런 게 있는데 그 위에 뭘 갖다가 풍성하게 받쳐 놓은 모습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신에게 드리는 제사.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많이 차리는 것을 벗어나서 많이 차리기도 하고 또 그 자세가 굉장히 깍듯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 또 흥겹기도 했어요. 네. 신과 내가 같이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는 인류 공통적인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흥겨운 모습이죠. 보면은 페스티벌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게 사람들에 대할 때 적어도 어떤 규칙을 정할 때 이 예는 법을 갖다가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돼요. 그때 예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할 때, 뭐 어떤 집단을 대할 때, 뭘 할 때, 이제 이때는 예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네. 아, 좋은 얘기네요. 아, 근데 사실은 제사 지내는 모습 이런 것이 사실은 예의 기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는 예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예의 범절만 생각했는데 그런 예. 모습 이상으로 현대 가정에서 또 이렇게 폭넓은 만남 혹은 인사 뭐 이런까지 전부 다 예에 포함되는 거를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 큰 공부입니다. 예, 회원 안양의 6가지 효충, 예신, 경성 중에 이제 법을 갖다가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자예요. 그러시구나.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신, 뭐 친구랑 사귈 때는 신으로 한다. 믿을 신자죠 보면은 믿을 신자도 또 재미있어요 보면은 신자가 한자 풀이하면은 사람인과 말씀은 말씀은이죠. 말론이죠. 예. 사람의 말이란 뜻이에요. 사람 말을 믿는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사람의 말이 믿음이 없으면은 믿는 사람 많아요. 야 이리 와 했을 때 이리 와라는 게 정말인가? 그러니까. 가라는 뜻이 아닌가? 믿음 없는 이러면 사람 말이 많아요, 안 사실은. 통하죠. 예.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예. 요즘에. 그것도 이제 법으로 좀 규제를 해야 그렇죠. 할 거예요. 요즘에 다만 믿음- 예의 관점에서 요즘 그 믿음 없는 정도가 사람이 정해지죠. 많아서 얘기를 하면 잘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또 뭐 저 새끼 말로만 하면 거짓말하는 놈이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죠. 근데 이제 요 붕이라는 거는 친한 번만이 아니고 보면은 그것까지예요. 그 같이 하는 사람들. 소위 동료. 예, 동료. 뭐 회사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고 거래 관계를 갖다가 하면은 거래 상대방일 수도 있겠고 그렇겠네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말하는 거 말을 갖다가 중시해야 한다.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다음 경을 좀 예, 말씀해주세요. 경은 사실은 저는 그 뭐죠 소승원의 공경할 경자를 보면서 그 공경도 하지만 겸양을 배우는 예, 그렇죠. 그런 공경 경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경자의 오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제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경의 기본 뜻은 자기를 낮춤이에요. 그러니까 낮춤인데 예. 그걸 사실 근데 모르더라고요. 어디에서 낮춤이냐? 대인 관계에서 맞추면 이제 공경경이죠. 물론. 예. 근데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향, 비전, 목표 이런 거 있을 때는 내가 그 비전을 실현하는데 늘 나는 아직 부족해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를 경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좋을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10년의 고민 끝에 누가 먼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스티브 잡스예요. 잡스가 예.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강연하고 가장 뒤에 당부의 말로 한 게 딱 2마디. Stay hungry. 배고파라. Stay foolish. 어리석어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갖다가 향한 열망이 있듯이 왜 히든크도 그랬잖아요. 뭐 16강 가니까 뭐 나 I'm still hungry 한 것처럼. 그렇죠. 예. 영어에서는 그 hungry라는 게 우리 단순히 배고픔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stay foolish였는데 I am still foolish. 나 아직 어리석어. 그래서 그렇죠. 그 남들이 보기에는 최고 경제에 올라갔지만은 거기 자기가 만족을 못하는 거죠. 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경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 얘기 좀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을 갖다가 할 때는 성으로 반드시 성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성실한 의미도 있고 성심성의껏 뭐 이런 의미도 있는 예, 거죠. 그런 뜻도 있죠. 이거는
말을 한 거는 내가 뭘 갖다가 하겠다라고 말했으면 그걸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온갖 전심전력을 쏟는다는 거죠. 거기에 그 포커싱 한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볼록렌즈로 이렇게 모아갖고 그렇죠. 성심성의껏 한다는 게 뜻을 하나로 모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방점을 찍어서 최대한 거기에 집중하라라는 그런 뜻도 예. 있겠네요. 누구의 어떤 뭐 강압이나 누구의 감시나 이런 거 없이 옛날 사람들은 신독이라 그랬어요. 혼자 있어서도 이걸 갖다가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그렇죠. 남의 보이는 문제도 아니고 내 혼자 있더라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뜻을 펼치라는 뜻이네요. 예, 그렇죠. 그것도 좋은 의미가 있는지는 좀 몰랐네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선비들의 말은 그냥 대충 이런 걸 거야라고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해보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사실은 우리 황 선생님 통해서 예충효, 신경성 뭐 이런 것 제가 아주 예. 다시 한번 배우고 생각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예. 뭐 마지막으로 제가 예, 효충, 예신, 경성은 실제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회원 안양의 말처럼 매일같이 지키려고만 하면 되는 거죠. 지키는 과정에서 뭐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해안양 선생의 말처럼 열심히 또 효하고 예하고 충하고 성하고 지금 나이에서는 제가 아마 경하고 성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낮추고 또 성실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제천의 선비 이야기, 오늘은 회원 안양의 6가지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 만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